그 릴스를 보는데 제가 계약한 신분증, 그게 이제 사기에 이용된 신분증이라고 뜬 거랑 동일한 거예요. 자기가 오늘 너무 급하게 연락을 받아서 그러는데 집 좀 혼자 볼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냉장고랑 세탁기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였는데 그게 없죠? 라고 저한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이미 집 상태를 다 알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자금이 요즘에 조금 안 돌아서 힘들어서 그러는데 오늘 잔금을 다 치러주면 월세 55만 원으로 줄여주겠다. 원래 월세가 얼마였죠? 원래가 2,060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똑똑하신 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네요. 안녕하세요, 서초 변호사 하종원입니다. 지난번 원래 저희 사무실 의뢰인이셨던 최초 피해자분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 즈음에 릴스 영상을 보시고 또 다른 두 번째 피해자분께서 저희 사무실에 제보를 주셨어요. 또 진화를 했습니다. 집주인분들은 내 집이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월세 사기에 이용이 됐어요. 그리고 피해자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전입신고가 지금 돼버렸다고요? 네, 저한테 문자까지 왔어요. 전입을 축하한다고까지 문자가 왔는데 근데 이제 구청 직원분이 전화가 와서 전입신고는 완료가 됐는데 월세가 30만 원 이상? 임대차 신고를 하나 더 해야 된대요. 임대차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집주인 주민번호가 안 맞는다고 그게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어디까지 왔냐면 피해자분들끼리 서로 소송을 하겠다, 싸움이 났어요. 피해자분들께서 분쟁에 이르게 됐는지 하나씩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쭉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를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저희 동네에 제가 두 군데를 봐놨는데 그 집들은 집주인하고 직거래였어요. 그래서 어플상 채팅으로 집주인한테 말을 걸어서 집을 좀 보고 싶다, 혹시 그 부동산 번호를 받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밑에 번호가 적혀있다고 해서 따로 연락을 했는데 자기가 오늘 너무 급하게 연락을 받아서 그러는데 집 좀 혼자 볼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럴싸하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러면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보고 연락을 드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봤던 집들이랑 다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집이.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것도 똑같아요. 집에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풀옵션 중에 냉장고랑 세탁기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였는데 그게 없죠? 라고 저한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이미 집 상태를 다 알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요. 그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제 의사를 남겨놓겠다, 내일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목요일 밤이어서 이제 금요일날 집 너무 좋고 계약을 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내놓고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그 집 계약 가능하냐 그랬더니 가능하다면서 근데 자기가 외주 업무 일이 바쁘고 그 부동산이 좀 멀대요. 그래서 근데 보통 거리가 다 가까운 데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자기는 집주인하고 아는 사이여서 해주는 거라 자기가 좀 멀리 있어서 전자계약으로 가능하겠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전자계약까지도 동일하고, 네, 어쨌든 집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집주인 역할 그리고 중개사 역할, 그러니까 티키타카를 하면서 물건을 마음에 들게 하는 것까지 또 수법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을 이제 해서 어떻게 됐나요? 집계약을 전자계약은 처음 들어보니까 전자계약으로다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도 집주인 한번 봐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주인분이 인테리어 업을 하시는 분이라 지금 지방에 내려가 계셔가지고 보러 올라오기가 좀 힘드니까 가계약은 먼저 하시고 본 계약 때는 시간 맞춰서 보는 걸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 주변 친구들 옆에 있었는데 자기도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월세 계약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요즘에 좀 시대가 바뀌었나 보다 하고 그걸로 한 거예요. 저 인테리어는 좀 단골 소재네요. 좀 오마주가 되는 것 같고, 그 이후에 가계약금까지 이제 넣었던 상황이었죠. 네, 가계약금을 넣은 게 금요일이었고 주말에 집주인이 저한테 문자가 와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서 근데 제가 중개사분한테 제안 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연락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그 중개사는 바로 연락이 온 게 아니라 한 2시간, 3시간 지나서 연락이 와서는 집주인분이 그 인테리어 공사 그 대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금이 요즘에 조금 안 돌아서 힘들어서 그러는데 오늘 잔금을 다 치러주면 월세 55만 원으로 줄여주겠다. 원래 월세가 얼마였죠? 원래가 2,060이었는데 보증금을 1,000으로 내리니까 월세가 5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1,065. 얼마로 깎아주겠다고 했다고요? 55만 원이요. 10만 원씩 깎아주겠다? 한 달만요? 아니면 몇 달이요? 그 2년 동안. 진짜라면은 안 받을 이유는 없죠. 어차피 낼 돈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똑똑하신 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네요. 집주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중개사 통해서 들어라. 중개사 역할을 맡은 사람이 집주인이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잔금을 입금해주면 이제 월세를 깎아주겠다, 이런 말을 또 서로 핑퐁을 하면서 직접 다이렉트로 전달을 하는 건 아니네요. 네.
그리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얘기를 같이 껴서 했어요. 나는 너 편인데 얘가 요구해서 뭐 안 해도 돼. 제3자 화법 똑같습니다 진짜로.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포인트가 전개가 돼요. 전입신고가 실제로 됐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이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입신고죠. 실제 주택을 이제 점유를 개시를 해야 되는데 앞에 두 개는 갖췄어요. 심지어 확정일자까지 중간에 이제 받았으면은 우선 변제권까지 생깁니다. 자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요건, 그러니까 결국 이사를 들어가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트가. 현장에 방문해서 한번 진입을 시도해 보셨나요? 네. 제가 처음에 그 임대차 신고가 집주인 주민번호가 안 맞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부터 집주인하고 중개인한테 돌려가면서 전화를 계속했어요. 근데 둘 다 전화를 아예 안 받고, 그러다가 중개인은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 자기도 지금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 된다.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알겠다. 집 비밀번호라도 보내달라. 오늘 내가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 상태 그대로였어요. 다 해결됐으니까 불안한 거 다 떨치고 이제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해야겠다. 이제 딱 술을 한 입 마시려고 하는데 다른 친구가 저한테 너 왜 내가 보내준 릴스 안 보냐? 빨리 봐봐라.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면서 그 릴스를 보는데 제가 계약한 신분증, 그게 이제 사기에 이용된 신분증이라고 뜬 거랑 동일한 거예요. 진짜 소름이 손끝에서 발끝까지 돋았어요.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로 그리고 부속 서류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원칙적으로 무효긴 합니다. 그게 무효가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진짜 골 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가한 사람 그리고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피해자예요.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황당하겠죠. 만약에 이사까지 이게 됐다고 쳐요. 집에 들어가 봤더니 살고 있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단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나갈 때까지 월세, 부당이득 얼마를 지급하라. 이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소리냐, 난 계약 체결했다 하고 이제 싸울 만한 그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료는 다 있죠. 조작된 허위 자료라는 거. 그러면 결국 이 집주인과의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집주인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나요? 제가 집주인을 따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부동산 위치는 네이버 지도로 다 확인을 하고 그 매물을 갖고 있는 부동산을 찾아서 그 부동산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 집주인 랑 통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꼭 좀 연락 좀 달라고 얘기 좀 해줘라. 집주인 사위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편하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력이 없는 계약서니까 전입은 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전입은 뺐어요. 빼는데 본가에 전입을 하려면 부모님이 동사무소 가서 확인을 해주던 아니면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증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그걸 혼자 하는 게 어려워서 동사무소에 직접 가셔야 돼요. 일하시는 분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언제 해줄 거냐, 저를 거주불명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입을 빨리 빼지 않으면 거주불명 신고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피해자 임차인 분이 어쨌든 돈을 내고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그럼 이사를 들어와서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일단 제일 걱정이었을 거예요. 서로 간에 소송하고 무슨 사문서 위조다, 고소 고발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저희 사무실에만 2분 제보가 들어온 것까지 합치면 그 이상으로 피해자분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 금액도 뭐 2천만 원 그리고 1,055만 원.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나? 법률적 비용도 부담되고 그래서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전략으로 진화된 수법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럼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셨나요? 부산 경찰서 수사관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서요? 네. 근데 저한테 신분증을 한번 도용당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도난당한 적이 있냐고.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혹시 신분증을 최근에 어디 찍어서 보낸 적이 있냐라고 얘기를 해서 번뜩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중고물품 사기로 사건이 접수가 돼서. 중고 물품. 네. 그래서 제가 중고물품인데 신분증 얘기가 왜 나오냐 그랬더니 중고 물건을 보내는데 자기 좀 믿음을 좀 심으려고 신분증을 찍어 보낸대. 제 신분증 사진이. 지금 장르를 불문하고 여러 범행의 종류를 넘나드는 걸로 봐서는 이거 진짜로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범인은 사기꾼인데 도용된 진짜 집주인, 사기를 당한 월세 피해자, 피해자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구조, 너무 악랄하게 구조를 짰어요. 이게 가능했던 구조는 결국 전입신고 과정에서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신고하는 절차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의 일환으로는 비대면 계약이라는 문화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를 계기로 그 본인 인증 기능을 이제 클릭을 해야 계약 체결 자체가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차원으로는 일단 당장 실행이 가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 비대면 전자계약을 할 때 본인 인증을 상대방도 하고 나도 하는 게 맞는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본인 인증을 반드시 하고 비대면 전자계약을 해야 된다. 본인 인증이 완료가 됐다라는 서류도 반드시 요구하세요. 돈 보내기 전에. 자, 그래서 제가 이 앞선 사건과 오늘 오신 피해자분 사건을 종합을 해봤을 때 상대방을 잡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전자계약 플랫폼에 가입한 명의자가 누군지 찾는 것부터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밤낮 없이 이 사건 수사를 해주시는 수사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전자계약 플랫폼 가입 명의자 영장 쳐서 지금 빠르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이 업로드된 이후에 이게 왜 월세 사기냐, 이거는 뭐 문서 위조 사기다, 정보통신망 사기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 다 맞고요. 그런데 이 신종 사기수법을 한 단어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워딩이 월세 사기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전세 사기도 그렇게 치면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전세라는 거는 이제 임대차 계약의 형태일 뿐이고 결국에 사람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거니까요. 전세금에서 이제 월세 보증금으로 변경됐을 뿐입니다. 자,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은 피해자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세계 비지떡이다. 그거랑 너무 좋은 거는 나한테만 오지 않는다. 왜 나한테까지 싸고 좋은 게 왔을까? 진짜 싼 게 맞나? 그리고 진짜 좋은 게 맞나?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부동산 관련 이제 신종 사기,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범죄 수법들 낱낱이 파헤치는 컨텐츠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